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스미는 공기가 제법 보드라워진 밤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이 나뭇가지 끝에 연두빛 생명력을 틔우고 있네요. 낮 동안 따스했던 햇살이 물러간 자리에는 적당한 온도의 바람이 머물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드립니다. 이런 날에는 유독 마음 한구석이 간지럽기도 하고 이유 없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뱉고 살지만 정작 내 마음의 정체를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해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당신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입니다. 1993년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언어의 미세한 온도를 포착해 우리에게 선물해온 김소연 시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려내는 그녀의 문장들은 마치 안개, 자욱한 새벽길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사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에 관한 300여 개의 단어를 시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정의한 산문집입니다. 나조차 몰랐던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외롭다는 말이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동작 동사일 수 있다는 통찰, 소중함과 중요함 사이에 놓인 그 미묘하고도 거대한 간극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헝클어졌던 마음의 결이 고르게 정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단어의 뜻을 풀이한 사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기쁨과 슬픔, 고독과 환희를 시인의 정교한 핀셋으로 집어올려 햇볕 아래 말리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분들, 혹은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치유의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시인이 정성껏 골라낸 언어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물결을 일으키는지 그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하게 언어를 조합한다 해도 한 인간이 삶을 통과하며 겪어낸 이토록 시리고 따스한 문장들을 온전히 흉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 깊은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외로움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작 동사입니다. 누군가를 찾지 못해 안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남에게 하고 싶어 안다라는 상태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꾸만 밖을 두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허기는 더 깊어만 갑니다. 밖에서 채우려 하면 할수록 안쪽은 더 휑하게 비어버리는 역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반면 고독은 홀로 있는 즐거움입니다. 고독은 밖을 향해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으로 깊어지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곁에 둔 사람입니다. 고독은 타인에게서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나는 고독이라는 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생각합니다. 고독은 나라는 존재의 밀도를 높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관계에 지쳐 번아웃이 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 마주 앉는 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인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충분해서 생기는 충만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지만 고독은 나를 키워냅니다. 외로움은 고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고독은 외로움을 다스린 상태라는 그 정의를 읽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고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고독이라는 평온한 바다에 다다를 수 있는 법입니다. 내 마음의 사전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쓸쓸함은 마음의 온도가 낮아진 상태이고 허전함은 마음의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쓸쓸할 때는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고 허전할 때는 무엇으로든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그 쓸쓸함과 허전함조차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느끼는 감각들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보다는 차라리 아프고 시린 것이 낫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야 봄의 따스함을 알 수 있듯이 내 안의 쓸쓸함을 온전히 겪어낸 사람만이 타인의 슬픔에도 깊게 공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화면 속에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 곁에는 마음을 나눌 진실한 고독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를 뒤쫓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이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동작을 멈추고 고독이라는 상태로 들어가기를 선택합니다.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중요함과 소중함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 길게 줄을 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은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개 사회적인 잣대나 효율성, 쓸모와 연결됩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서류, 중요한 인맥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는 타인의 시선과 객관적인 평가가 개입됩니다. 중요함은 계산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것은 머리의 영역입니다. 차갑고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소중함은 오직 나의 마음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아무리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내 손때가 묻고 추억이 서려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소중함은 교환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향한 애착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없으면 불편한 것이고 소중한 것은 없으면 아픈 것입니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중요한 것들을 챙기는 데 쓰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경력을 위해 달립니다. 하지만 정작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아주 작고 소중한 것들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하려 하지만 소중한 것은 보호하려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꾸 내 곁에 쌓아두고 증명하고 싶어지지만 소중한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아끼고 보살피고 싶어집니다. 시인은 우리가 너무 많은 중요한 것들에 휘둘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희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했느냐 하는 기억일 것입니다. 소중함을 느끼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곧 마음을 경영하는 일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타인의 중요함과 맞바꾸지 않는 용기,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응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하찮게 보아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나 오래된 책장 속에 말라버린 꽃잎 한 장에도 나의 소중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중요함의 함정에 빠집니다. 타인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혹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소중한 마음들을 짓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중요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가치 있는 물건이 나타나면 금세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에 영원히 나의 내면을 채워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중요한 일들 사이에 혹시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소중한 마음은 없나요? 그 마음을 찾아내어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쁨과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은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구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행복과 기쁨을 혼동합니다. 기쁨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강렬하고 뜨겁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찰나의 감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축하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은 우리를 밖으로 발산하게 만들고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불꽃이 꺼지면 어둠은 더 짙게 느껴지듯 기쁨에만 의존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더 큰 자극을 향한 허기를 동반합니다. 반면 행복은 불꽃이라기보다는 방안을 채우는 은은한 온기에 가깝습니다. 행복은 상태라기보다 능력입니다. 행복은 기쁜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불행한 일들 사이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하고 내 곁의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은 우아하는 감탄사지만 행복은 후하고 내뱉는 안도의 한숨이라는 표현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안도의 한숨은 모든 긴장이 풀리고 나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터져나오는 가장 평온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자극적이지만 행복은 담백합니다. 기쁨은 타인과 공유하며 과시하기 쉽지만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조용합니다. 행복은 커다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스러기들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스러기들을 부지런히 줍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신선한 물 한 잔, 창가에 비치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 같은 작은 부스러기들을 놓치지 않는 감각이 바로 행복의 본질입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행복의 조건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느끼는 그 소박한 안도의 한숨을 체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완전함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족을 권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한 수많은 불행의 틈바구니 속에서 당신은 어떤 작은 행복의 부스러기를 주었나요? 나는 이제 기쁨의 불꽃을 쫓는 일을 멈추려 합니다. 대신 내 삶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 생겨도 금세 무너지지 않고 기쁜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는 그 고요한 평온한 말입니다. 행복은 능력이기에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법을 말입니다. 그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 내 삶을 은은한 온기로 채워갈 때 나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단어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제 슬픔과 상처, 그리고 눈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인은 슬픔을 우리 영혼의 씻김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은 사랑할 수도 없는 마음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볼 수 있고 깨져본 사람만이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통증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아낸 눈물은 독이 되어 심장을 갉아먹지만 기꺼이 흘려보낸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줍니다. 시인은 눈물을 참는 법보다 눈물을 잘 흘리는 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울어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울어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그 정화된 기분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자의 용기입니다. 나는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흉측한 것으로 여겨 감추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문 자리에 돋아나는 새살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 흉터는 내가 시련을 이겨냈다는 증거이자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라고요. 고통의 터널을 온몸으로 통과해낸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환한 빛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해방해주는 일입니다. 미움은 나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고 용서는 그 감옥의 열쇠를 나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의 현재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름을 붙여주고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사전의 문장들은 그 과정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줍니다. 내 아픔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줄 때 막연했던 공포는 비로소 다룰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속삭여주세요. 그동안 아프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울어도 괜찮다고 말이죠. 눈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슬픔을 충분히 겪어내세요. 그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봐주고 그 아픔에 이름을 붙여주며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긴 시간 동안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 속 단어들을 함께 거닐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평소에 무심코 내뱉던 단어들이 사실은 저마다의 온도와 색깔, 그리고 깊은 사연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오지는 않으셨나요? 시인은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안의 감정이 무엇인지 몰라 괴로워할 때 그 감정은 우리를 휘두르는 주인 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구나, 혹은 이것은 중요함이 아니라 소중함이구나 라고 정확히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감정은 비로소 내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내면이 질서를 찾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동시에 마음을 기다려주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감정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고 시인이 제안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대입해보며 내 마음에 가장 잘 맞는 옷을 골라주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외로움과 고독, 소중함과 중요함, 기쁨과 행복, 그리고 슬픔과 상처까지 이 모든 단어들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의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작은 감정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소연 시인의 문장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다정한 귀가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의 차가운 분석이 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공감의 온도를 이 책의 문장들을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 차분해지고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단어에 가장 오래 머물렀나요? 혹은 미처 단어로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마음은 없나요? 그 마음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에게 그랬구나, 내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떤 단어로 기록되었든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책을 구성하는 소중한 문장들입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는 언제든 이 마음사전을 펼쳐보세요. 시인의 정갈한 언어들이 당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만히 빗겨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시인의 문장처럼 섬세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름 붙여진 맑은 마음으로 눈 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늘 응원합니다.